사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어차피 방법은 너무나 뻔해요. 그걸 못 지킬 뿐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하기는 하는데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나스닥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게 나스닥 장초반 매매잖아요. 왜 이렇게 장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시초가 매매, 장초반 매매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시간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시간대가 바로 미장 초반,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시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그 사이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덤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먹을 게 많다는 거는 나도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금도 들어가서 사냥당할 수 있다. 그만큼 기회도 많지만 위험도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장초반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만 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본장 초반 시작 바로 직전에 그 시간쯤에 경제 지표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본장 시작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입을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초반부터 상승하면서 막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을, 그런 움직임을 만들 때가 많고, 쉽게 말해서 프리마켓은 테크니컬 장이고 본장은 펀더멘탈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장에는 경제 지표와 뉴스, 그 다음에 변수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초반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꼭 확인해야 될 것은 그날의 경제 지표가 뭐가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라는 게 사실 이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 발표라든지 비농업 지수라든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뭐 PPI, 뭐 PC 지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변동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간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도박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무조건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되고, 뭐 별로 영향이 없다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거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장초반 매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잘하면?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벌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은 벌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 한 계약으로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초반 그 30분 안에서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나요? 예,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계약으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평균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100만 원 벌기라고 쳤으면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한 프로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본장 초반에 제가 거래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법으로 제가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총력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제 기법의 한 70% 정도는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치보기죠, 눈치보기. 이 장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트레이더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방향을 잡았을 때 따라 붙으면 우리는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간혹 시장과 반대로 잡아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 본장 시작하고 초반 5분은 무조건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5분간의 방향을 봤을 때 그 다음엔 판단이요. 이게 내리는 거다, 혹은 오르는 거다, 이게 오르기 위해서 내린 거다, 오르기 위해서 오른 거다,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했을 때 과감하게 진입을 합니다. 차트를 보고 이제 5분 정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첫 5분봉, 10분봉 의 움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5분봉은 시초가, 그러니까 본장 시작하고 첫 5분봉이 양봉으로 완성이 되면 그날 본장 초반 30분간의 방향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약 70 몇 % 정도 된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통계를 다 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통계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시초가의 첫 5분의 방향성, 초반 10분의 방향성,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각자 연구해서 찾아야 될 몫이겠죠. 그렇다면 최근
최근에 그 프로님이 장 초반 매매를 해서 잘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예, 최근에 제가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 잡아서 정수리 근처까지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낸 적이 있었죠. 차트에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세선을 또 거래에 활용을 하는데 1시간 차트에서 나스닥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본장 초반에 가격이 하락할 때 추세선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이 채널 상단 이 정도까지 이익 실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눈썹 부분까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큰 수익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기존에 하락하던 추세가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브레이크가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 저점을 못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상승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여기서 힘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거를 감지하고, 이거는 약간 감각적인 겁니다. 힘이 약해졌다라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어차피 짧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먹을 수가 있었죠. 이익도 큰 만큼 위험도 되게 크잖아요. 그럼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사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어차피 방법은 너무나 뻔해요. 방법은 다 그냥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걸 못 지킬 뿐입니다. 하루에 손실 범위를 3%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거래할 때 가급적이면 1% 안쪽에서 손실 범위를 컨트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연거푸 손절 쳐서 3%를 채웠다 그러면 그날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거래할 때 별다른 데미지 없이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시작했는데 횟수량을 내가 걸어놓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맞다 맞아야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들어갔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아쉬움이 막 넘치는 날이 있는데, 트레이딩은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마라톤이에요. 내가 10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고 20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잘 지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낙법 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뼈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때 적은 손실로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100만 원 벌 수 있나요? 100만 원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고 날마다 100만 원씩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리스크 관리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기회를 잡을 때까지 먼저 방아쇠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시다가 확실할 때만 승부를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